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우리 한번 정리할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48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482쪽. 자, 481쪽 제1절 총설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예. 뭐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뭐 출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특별 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나왔죠, 여러분. 자, 그러면 주민세는 여러분, 주민세는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특별소득세와 똑같이 특광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이 나와 안 나? 나오죠. 특광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민세는 그다음에 여러분 2번 취득세, 3번 지방소비세, 4번 지방교육세, 2번, 3번, 4번 묶으시고 여러분 요 놈들은 다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합니다. 2번, 3번, 4번. 근데 5번 등록면에서는 누가 부과되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지금 1번과 그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특별시장이 나오죠. 특별시장이. 그런데 5번 등록면에서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요 특강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바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 재산세 하나 옆에 놓으셔야 되죠.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산세가 빠져 있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죠? 시군 또는 구청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왜 빠졌느냐? 재산세는 왜 빠졌냐, 여러분? 바로 재산세를 집어넣으면 등록면허세 똑같이 답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산세가 빠진 거죠. 재지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 지방세의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거는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역시 뭐 별표 2개 정도만 뭐 3개 표시가 됐지만 올해 당장 출제될 가능성은 뭐 매우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가산금이 지금 개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기억 볼까요, 여러분? 옳은 것을 물어봤죠? 모두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보기지문을 다 풀어야 되죠.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 지방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세목을 한다. 미출, 우리 아까 봤었죠?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가산세는. 이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걸 본다. 맞는 말이죠? 가산세는 감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말이죠. 기억은 옳은 거. 자, 니은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자,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일반 가산금 몇 프로 부과되죠? 그러면 3%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3을 바로 가산세 징수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예. 니은은 가산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가산금이 돼야 되겠죠. 가산금. 니은은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 자, 3. 디귿.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니은은 뭐죠, 여러분? 중가산금이죠. 니은은 중가산금.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치세요. 연체 월수죠. 예. 여기다 얼마씩 곱하죠? 1월당 10,000분의 75 곱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디귿은 옳은 말이 되겠죠. 디귿은 옳은 말. 자, 리을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연체월수죠. 예, 이 가산세를 징수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 리을도 틀린 말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산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게 중가산금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답이 좀 잘못됐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모두 옳은 설명이 아니라 두 개만 옳은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역과 디귿만 옳은 거고요. 기역과 디귿은 옳고, 네, 니은과 리을은 가산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가산금이죠.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야리꾸네. 예, 지방세로 하니까 지방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죄송합니다. 옳은 것은 기역과 무엇이고 디귿. 그다음에 틀린 거는 니은과 디귿. 아, 니은과 리을이죠.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은 왜 틀렸냐? 가산세가 아니라 니은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가산금이 나와야 되는 거고. 리을은 뭐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중가산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수정합시다. 옳은 거 몇 개로? 2개로.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합시다. 답은 3번. 그래서 우리 책에는 5번으로 되어 있죠. 4개 다 옳은 걸로 했지만 옳은 게 아니라 몇 개만? 2개만 옳은 걸로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답은 3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답 3번으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용어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거 나왔죠, 여러분. 예. 작년 문제네, 여러분. 여기 1번 보통징수. 자, 여기서 지금 문제 3번에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문제 3번에서 정리할게요. 우리 부가징수죠. 지방세 부가징수는요. 지방세의 부가징수는 세 가지가 있죠. 뭐 보통징수, 그다음에 신고납부, 그다음에 뭐 특별징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럼 1번 보통징수 나왔죠? 보통징수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랬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 취하는 거였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밑줄 여러분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이거는 여러분 바로 특별징수죠. 그래서 특별징수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나왔죠. 그래서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밑줄 치셨죠?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 이거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특별징수죠. 특별징수. 그래서 보통징수는 과세권자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오죠. 여러분 세무공무원은 항상 누구를 말하는 거다?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세 부가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즉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 징수하는 방법 이걸 뭐라 하죠,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는 거죠.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 누가 취한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한다 그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이때 여러분 보통 징수하는 게 바로 뭐죠?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죠. 신고 납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당연히 뭐를 말하죠, 여러분? 밑줄 토지와 건축물이죠, 뭐. 3번 세무공무원은 누구를 말한다? 과세권자를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4번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로서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 거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나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1번은 보통징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 4번에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 4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저는 문제 5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문제 5번부터 납세무 성립 시기 물어보는 문제죠.
별표 3개짜리죠.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저는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5번. 납세물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죠. 별표 3개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러면 기억, 소득세죠, 여러분. 소득세는 여러분 기간세니까 과세기간이 뭐 할 때죠? 끝나는 때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물 성립하는데 여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물가 성립하는 거 뭐였죠, 여러분? 원천징수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바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바로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죠. 그래서 기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원칙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원칙이죠. 바로 우리 아까 요약집 보시면서 보세요,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서. 그래서 결론. 기억은 맞았어,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자, 기억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은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럼 기억 나온 거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몇 번 지우고, 여러분? 1번, 그 다음에 뭐 2번, 그 다음에 5번 지우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 하나 갖고 세 놈을 없애버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문용어로 1타3피 그래요, 여러분. 아주 1타3피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박스 열거 문장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몇 번 남았죠? 3번과 4번만 남았죠. 그럼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리을과 미음은 똑같고요. 니은과 디귿이 다르죠. 그럼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니은, 밑줄, 농어촌 특별세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부가세는 언제죠? 본세를 쫓아가야 되죠, 본세. 근데 여기는 뭐랬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요게 바로 뭐가 된 거죠, 여러분? 위에 소득세와 똑같은 말이죠. 소득세의 납세물 성립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여러분? 해설해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 그래서 니은 맞아서 틀렸어. 틀린 말이죠, 여러분.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몇 번이죠? 4번만 남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가 맞네요. 디귿 볼까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는 항상 언제죠? 과세 기준이죠. 그 다음에 리을,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죠? 본세. 거기 밑줄 치세요. 그 과세 표준이 된 세모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죠? 본세죠, 본세. 미음,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는 재산세. 그때 요거는 바로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 리을, 미음 요 세 가지는 맞는 말이죠. 자, 문제 7번 한 번 더 볼까요? 문제 7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물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단 특별 징수 및 수시 부가와 무관하다. 특별 징수, 수시 부가는 무시하라 그 얘기죠. 자, 주민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1번 개인분 주민세. 그래서 개인분이나 사업성은 주민세는 여러분 과세 기준이 7월 1일에 납세 성립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요.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민세는 여러분 그냥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2번 보죠. 그래서 어쨌거나 주민세는 7월 1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맞네요.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밑줄 지방소득세를 물어본 거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 쫓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 원칙적인 납세물 성립식은 언제죠, 여러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소득세 납세물 성립할 때 성립하는 거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웬 3월 30일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세 밑줄 지방교세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라고요? 본세. 근데 지금 본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 그러니까 이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세는 과세 기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자, 4번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자, 요는 앞에 중간 예납 밑줄 예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즉 소득세는 1년 단위죠. 1년 단위인데 1년 단위 한 번에 다 내지 말고 6개월치를 나눠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치를 그해 11월 달에 내는 걸 바로 중간 예납이랍니다.
그래서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자동차세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시험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9회 때는 주민세를 물어보지 않나 자동차세를 물어보지 않는다. 이 출전이 지금 지방지역 공무원 시험을 보는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물어보는지 이걸 뭐 구분 안 하고 냈네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소유. 근데 여러분 자동차세는 여러분 내잖아요. 1년에 몇 번? 2번 내죠.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죠? 상반기.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 하반기. 1년 2번 내잖아요, 여러분. 다만 한 번에 다 내면 좀 할인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납기일이 있는 달의 1일입니다. 1일에 납세는 성립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7번은 아주 더러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문제 8번부터 적으세요. 여기부터 납세무 확정이죠. 문제 8번부터가 납세무 확정입니다, 여러분. 자, 납세무 확정은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죠.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정부 동그라미,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문제가 신고를 하면 신고해서 하는 때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걸 보는 세목.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원칙, 정부 부가가세죠. 근데 예비적으로 납세문자 뭐하면 여러분? 선택하면, 납세문자 뭐하면? 선택하면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신고 납부 가능.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묶으세요. 취득량 꼭 기억해 두셔야죠. 취득량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취득량.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별표 2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볼까? 한 번 더.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가 확정되는 거는 지방세. 여기 조건이 2가지죠. 뭐죠, 여러분?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확정. 그리고 뭘 물어봤죠? 지방세.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과 리은은 무조건 탈락이죠. 니은과 리은은 왜 탈락이죠? 국세니까 무조건 탈락이죠. 그죠? 그럼 이제 기업과 디귿만 남았죠, 여러분? 기업과 디귿만 보니까 지방세. 근데 취득세는 뭐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재산세는 뭐죠? 보통징수죠. 그럼 바로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는 바로 뭐죠? 재산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10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11번 잠깐 볼까요? 적으세요. 제척기간이죠. 11번은 제척기간. 10번은 납세무 소멸사유고요. 11번은 제척기간. 자,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자 밑줄 뭐 나왔죠, 여러분? 부정행위 나왔죠. 부정행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랬죠, 여러분? 기본이 10년이랬죠, 여러분? 10년. 그래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이를 불가하는 날부터 몇 년인가 그랬죠? 거기 여러분 주택에다가 앞에다 적으세요. 국내 주택을 합시다. 국내 주택. 그럼 국내를 왜 집어넣냐면 여러분 국세의 역외거래 15년 이거 10여 걸지 못하게 국내 하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척기간은 딱 3가지 여러분 기본이 몇 년? 10년, 7년, 5년 3가지죠. 그래서 부정행위는 몇 년? 10년. 단순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다 몇 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 12번부터 보세요. 자, 12번 적으세요. 12번부터는 적으세요. 일회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회성 문제. 일회성 문제는 글자들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번, 13번, 14번 전형적인 뭐 일회성 문제를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12번만 별표 하나 정도 표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는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도가 아니야 여러분. 난이도로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별표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저는 중요도를 말하는 거고, 예. 여기 표시되는 거는 뭐고? 난이도. 그래서 혹시나 아니 여기는 책에는 별표 3개 표시되는데 왜 교수님은 별표 하나 뭐 없냐 이렇게 했는데, 요 문제집에 있는 별표는 뭐를 말하는 거고요? 난이도를 말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12번, 13번, 14번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일회성 문제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다만 여러분 12번만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나 풀어만 보세요. 12번은 왜 개정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근데 13번, 14번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안 나와. 예. 이 말이 제일 기쁘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네. 다른 학원은 막 열강을 하는데. 참네. 자 15번 갑시다. 여기서 지방세 부가징수 꼭 알아두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분. 1번. 자 같이 보죠.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세 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자 이때 여러분 여기 밑줄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밑줄죠. 무신고죠. 무신고. 그럼 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결론 무신고는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예,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26회면은요 2015년도군요. 2015년 때는 요 규정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 이 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단순 무신고는 몇 년이야 여러분? 무조건 7년. 그래서 결론 7년. 2번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3번 취득세는 반드시 외워야 되죠. 취득세는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취득세는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죠. 그래서 역시 틀렸죠.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해석하면 10만 분의 25가 되는 거고, 가산금으로 보게 되면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4번은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100분의 20은 틀렸습니다. 100분의 2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요거는 그냥 누님만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 순위, 돈을 받으면 어떤 걸 먼저 받은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체납처분비 요걸 먼저 받은 걸로 보고, 그다음에 본세인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을 나중에 받은 걸로 봅니다. 회수된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뭐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490쪽 넘어가죠. 자,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여러분 1번 뭐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요. 그냥 본세와 부가세 정리한다 보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그래서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밑줄 치세요. 그럼 뭘 물어본 거죠? 보유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 제지종을 물어봤죠. 보유세니까. 그리고 부가세 물어봤죠. 옳게 연결된 걸 물어봤네 여러분. 예. 그러면 재산세 부가세는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1번이 답이죠 뭐. 2번 지역자원시설에서는 부가세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아까 지역자원시설에서는 부가세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가 없죠. 3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나와야 되겠죠. 재산세 역시 지방교육세니까 지역자원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저거 병기세죠. 지역자원시설은 뭐다? 병기세죠. 자, 답은 1번인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별표 하나. 2021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찾아라 했죠. 모두. 그럼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 재산세는 무슨 세죠? 보유세죠. 그럼 기억 남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기억 남은 거 지워버리세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1타 3피 나왔죠? 왠 재수? 이제 여러분은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 답 찍으면 되는 거죠. 뭐 50% 확률로 늘어나 버렸죠? 예. 이제 여기서 맞추냐 틀리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주팔자한테 달려 있는 거죠. 뭐.
그럼 차이점 볼까요? 차이점은 니은과 디귿이죠. 자, 니은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죠. 모든 단계니까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디귿 보세요. 밑줄 디귿. 디귿은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무슨 세죠? 보유세죠. 보유세니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취득 단계에서. 그래서 디귿 탈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은. 지방교세는 언제 발생하죠? 취득과 보유 단계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죠. 미음, 인지세 모든 단계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똑같은 거고 여러분. 자, 4번부터 적으세요. 4번부터 종합 문제죠. 종합 문제. 자, 4번은 이제 안 나와요. 그냥 한번 풀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시고요. 자, 5번 갈게요. 5번과 7번은 똑같이 다 뭐를 물어본 거죠? 묶으세요. 5번과 7번 다 당해세 물어본 거죠? 당해세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7번만 풀어볼게요. 7번만. 5번과 7번 똑같은 겁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이라 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법정기일은 여러분 저거 조세채권을 말하는 거 여러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이거 말이야. 그래서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얘기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먼저 뭘 설정했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일자가 빠른 거죠. 그럼 얘가 우선 변제받는 거죠, 뭐. 그죠? 자, 이러한 등기한 사실 등기상 증명서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고 있답니다. 자, 이러한 재산이 매각된 거죠. 근데 그 매각 금액에서 밑줄 국세나 죄송합니다. 그 매각금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기 밑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 밑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 다 하나같이 재산이죠. 이거 우리는 재산세 또는 재산세권 그리고 이걸 중개법에서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당해세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해세는 무조건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우선이죠. 무조건 우선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뭐 찾으면 되죠? 재지종과 부가세 찾으면 되죠. 재지종과 부가세 찾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맞죠?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취득세는 아니죠. 취득세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취득세 부과된 지방교세 아니죠. 근데 만약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세 그러면 그땐 지방교세도 되는 건데 아까 본세가 취득세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안 되죠, 여러분. 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묶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죠, 행위세. 자,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소득. 그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소방분 지역자원세. 자, 나오네요. 지역자원세 나왔죠. 그래서 두 개죠. 예, 그래서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세가 재지종이죠. 그래서 몇 개죠? 두 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자, 문제 6번,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이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서 6번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요. 6번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드물고,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해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 마무리하고요. 예. 이제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기출문제는 제가 풀어보는 것만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얘는 노출된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이 나오진 않아. 근데 그건 제가 보세요라는 부분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볼 때 여러분, 자 보세요. 나올 수 있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못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또 나오지 못하는 문제 풀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기 힘든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공부 양을 줄여야 됩니다. 공부 양을 줄여야 돼요. 자, 취득세 갑시다, 이제.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죠. 최소 3문제 이상 나오죠. 3문제 정도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되죠. 성격, 예, 눈으로만 보세요. 예, 그래서 총설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권자 확인할까요? 다시 한번. 예, 취득세 과세권자 동그라미 1번 나왔죠. 납세지에 관한 밑줄 누구죠? 도 또는 특강이죠. 도특강. 밑줄 도특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줄 주세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죠, 여러분. 자, 부동산 납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요거 확인합시다. 이런 기본적인 시험에도 나와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와. 많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뭘 때리면 지방세를 때리면 이때는 항상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지는 소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지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때리면 국세를 때리면 이때는 납세 문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 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양가리 납세 문제 갑시다.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납세 문제는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또 오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별표 3개. 표시라도 잘해놔. 졸다가도 별표 3개 그냥 3개 표시하고 졸아야 돼. 자, 1번 사실상 취득자죠.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뭘 하지 않아서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그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따라서 그 물건의 뭐 밑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바로 납세문자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말만 어렵다고 그랬죠. 자, 건축물에 밑줄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밑줄 여기까지. 이게 뭐죠? 부대 설비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그 얘기죠. 누가 여러분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자가 가설했다. 밑줄 여기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누구랬죠, 여러분? 임차인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에는 누가 임차인에 가설했어도 우리는 세법은 지방세법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이 사람한테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 소유자, 임대인을 말하는 거죠. 건축물 소유자, 임대인을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차인이고 외의자가 요거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혹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임차인한테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임대인인 주체구조부 취득자한테 세금 때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임차인한테 세금 때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지금 임차 들어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월세 내기를 바빠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그래봐, 여러분. 자, 3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돈 버시면 부동산 사세요. 저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임대업이 더 좋아. 임대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뭘까요, 여러분? 임대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시간이 많죠.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이면 되잖아. 월세 받는 날만. 그럼 나머지 29일은 계속 어디 가는가? 놀러 다니면 되는 거야, 여러분. 놀러. 그럼 산에 가서 이 시간에 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분들 다 누구야? 임대업자들이야. 근데 여러분 중개업 해봐. 중개업 매 사무실 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들어와. 근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들어왔다도 딴 사무실 다 들렀다 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돈 많이 버시고 돈 벌으면 빨리 부동산 취득해야 돼, 여러분. 그죠?
예, 제 꿈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말년에는 좀 나도 놀고 싶어. 예, 그래갖고 말년에 여러분 앞에서 강의 쓰면은 짜증 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예, 그래서 빨리 임대업자가 돼야 될 텐데요. 아 이거. 자, 나의 희망은 뭐? 임대업. 자, 3번 갑시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자, 동그라미 쳐. 뭐로 나왔죠, 여러분? 조합원용. 여기 있죠. 조합원용. 그게 포인트야. 자, 조합이 취득했는데 누구 거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때 거기 밑에 화살표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 조합원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라입니다.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 밑줄 치시고 한 줄을 쫙 주시고 저거 얘가 조합주택 취득 명의자죠. 취득 명의자는 조합인데 그 완성된 재건축 주택 중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은 조합원에게 돌려야 될 것은 누가 취득한 걸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밑줄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밑줄 치시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하는 거고 얘는 제외하래. 어디서 제외하래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에서 제외하라. 그러면 결론 비조합원용 부동산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 예,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은 누구로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조합원용으로 나오는지 비조합원용으로 나오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왔죠? 그때는 밑줄 상속받는 상속인 각자죠. 뭐 상속을 받았던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이죠. 다만 지분을 취득할 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이죠. 항상 여러분 여기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 치세요. 저거 공동 상속을 받은 거죠. 재산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인간은 두세 명 이상이 붙어 있는 거죠. 이때는 형제하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형제가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n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n분의 1이 깨지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우리 형제는 안 그럴 것 같아? 네 형제도 똑같아. 뭐 돈이 얽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형을 위해서 양보하고 싶어. 그래서 형을 위해서 내가 양보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해쳐버립니다. 이 스키야, 네 목도 못 찾아먹냐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죠? 그래서 상속에는 형제고 나버리고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이 누구다? 각자. 농담 아니야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주부님께서 자꾸 상담 옵니다. 저한테. 상속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다 예민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꾸 남동생한테 부동산을 자꾸 넘긴대. 뭐가 걱정돼서 그랬더니 막상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자기가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왜? 남동생한테 다 준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온 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생존 시에 아들한테 준 재산도 비록 이미 증여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것도 다 상속으로 받은 걸로 봐서 거기서 n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우리 이번에 S3 스타 상속 개시가 됐었죠. 그래서 바로 4월 말이 바로 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돼갖고 한참 4월 마지막 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상속세 12조 뭐 내야 되니 뭐 어떻게 연부 연납하니.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뭐 학원에서 요 상속 관계를 쭉 설명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지금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실무 특강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상속은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상속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열공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별표 3개. 얘는 5번만 하나로도 여러분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앞에다 제목 붙여주세요. 과점주지죠. 5번이 그 유명한 과점주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 조금 한번 정확히 합시다.
여기서 비상장 법인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예, 요거는 좀 정확히 표현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모든 상장 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가증권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생각하시면 되죠? 코스피 생각하시면 되죠. 네. 열심히 또 여기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코스피, 코스닥 쫓아다니면서 그냥 지금 매일매일 그냥 혹가창 열어놓고 수업도 들으면서 그냥 혹가창 열어놓고 보니 공부가 될 일이 없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을 뭘 취득했죠?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죠. 밑줄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지분을 취득한 겁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말하는 거고요. 지분은 주식회사 외의 상법상 회사의 자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외 상법상 회사 뭐가 있죠, 여러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게 뭐죠? 주식. 그래서 여러분이나 주식만 보세요.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뭐가 됐다? 밑줄 과점 주주가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 과점 주주는 그 비상장 법인에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 초과요, 여러분? 50% 초과. 놓치면 안 돼요. 50% 초과죠. 50% 이상 아닙니다. 50% 어떻게 됩니다? 초과죠. 그럼 50% 초과했으니까 제일 지분이 많은 거죠. 꼭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뭐 최대 주주라고 그랬죠. 최대 주주. 그러니까 그 비상장 법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자죠. 사실상 지배자를 우리 일명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회장놈 그러죠. 사실상 지배자죠. 개인 회사 거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가 되면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걸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러면 여기서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걸 본다. 즉 과점 주주 뭐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과점 주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취득세 누가 냈는다? 법인이 냈죠. 법인이 취득세를 냈는데 그 법인의 과점 주주가 있으면 과점 취득세 한 번 더 냈죠. 단서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제외합니다. 법인 설립 시 시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법인 설립 시. 즉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과점 주주가 되었더라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좀 추가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그럼 과점 주주 취득세 내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점 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는 얼마냐 봅시다. 취득세 얼마냐? 그럼 역시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과세 표준은 그 법인의 취득세,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이렇게 해볼까? 조금 길더라도 정확히 표현합시다.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얼마 주고 취득했냐 그거죠. 취득가액. 여기다가 뭘 곱한 거죠? 과세 지분율을 곱한 거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계산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은 법인이 취득한 취득가액, 취득세 과세 대상이 취득가액 곱하기 뭐죠? 과세 지분율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과세 지분은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세 가지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죠? 박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세율은 뭐가 되냐? 이때는 여러분 과점 주주는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특례 세율 2%로 과세를 하죠. 요거를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세 지분율 최초가 됐을 때는 뭐죠, 여러분? 예. 그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전체죠. 그러나 이미나 다시는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초과했을 때만이죠. 과거 최고 지분율을 초과했을 때만이죠. 프린트 했죠? 책이 했죠?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나왔을 때 좀 관련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496쪽 보세요. 496쪽. 문제 5번. 496쪽. 지방세법상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죠. 다만 주식 발행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밑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아니다. 즉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요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을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입니다. 29의 기출문제죠. 기업, 법인을 설립했을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 주기로 했다. 자,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X죠. 니은,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 동그라미 뭐가 나왔죠? 여러분? 최초 과세해야 되겠죠? 니은은 과세죠.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뭐죠? 그날 지분 모두죠. 디귿, 이미 동그라미 이미 과세해야 되겠죠.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돼? 증가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세 내야 되죠. 리을,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 주주 집단이 소유한 주식의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는 리을, 과세를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0% 초과 여부는 5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50% 초과했냐 안 했냐는 이때는 특수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겁니다.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특수관계를 포함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의 명의로 30% 갖고 있고요. 배우자 명의로 25% 갖고 있다 봅시다, 여러분. 훌륭한 집안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개별적으로는, 개인별로는 50% 초과자가 없죠. 근데 이때 본인, 배우자, 자식은 특수관계인이죠. 그죠? 그러면 합쳐서 따지랍니다. 합쳐서. 그럼 합치니까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60%가 된 거죠? 그럼 이들은 과점 주주도 아니다. 이다 하니까 과점 주주다. 본인, 배우자, 가변자. 근데 이때 아버지가 5%를 자식한테 5%를 줬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몇 프로가 된 거고 여러분? 25%. 그다음에 아들은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10%. 그다음 전체 총 비율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리을입니다. 요 집단 내부에서 이전이 됨으로써 전체의 비율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5번에서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요것만 보시면 되고 리을은 무시해도 됩니다.
또 안 나와 리을은. 그다음 6번 보세요. 거주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1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은 보유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자 밑줄 표준을 물어봤어요. 과세 표준. 과세표를 계산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밑줄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율. 요 문제는 과세 지분율 물어본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표의 과세 지분율을 물어본 거죠. 며칠자로 9월 15일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 2017년 1월 1일 법인은 뭐였죠? 여러분 설립했죠. 그럼 법인 설립 시 지분율이 몇 프로죠? 법인 설립 시 갑은 몇 주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고 만 주고 이때 갑은 몇 주를 갖고 있대 여러분? 5,000주.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죠? 50%죠? 그럼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50% 초과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2017년 4월 29일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 만주 중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게 몇 주 여러분? 6,000주를 갖고 있대. 보유 주식수 6,000주. 그럼 지분율 몇 프로죠? 60%죠? 그러면 이제 뭐죠? 과점주주죠. 그것도 법인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는 60% 다 과세하는 거죠. 디귿. 자, 2017년 7월 18일 날에 주식을 양도했답니다. 자, 이때 회사 발행 주식은 만주 변함이 없고 보유하는 주식은 몇 주대 여러분? 3,000주. 그럼 만주 중에 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몇 프로 되죠? 지분율 30%죠. 그럼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자, 그러다가 리얼 2021년 9월 15일 날 주식 취득했죠. 만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몇 주를 갖고 있대 여러분? 7,000주를 보유했답니다. 그럼 지분이 몇 프로죠? 70%죠. 다시 뭐가 된 거죠? 과점 주주가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다시 과점 주주 그러는 거죠. 다시 과점. 그럼 여기 봐. 다시 과점 주주가 되면 그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지분율을 과거의 최고 지분율 찾아. 과거 최고 지분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 요걸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요 최고 지분율 60% 초과한 거 몇 프로만? 10%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0%만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여러분 7번.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과점주주까지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도 나가면서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